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8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을 멤버십 게시판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전체 경기 분석표 아니면 주목할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휴방할 때도 업로드가 되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고요.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NBA 총 12가지 경기들 중에 10가지 경기 분석 멘트 들어갈 거고요. 뭐 저의 멘트가 전부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오늘 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나 플랜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예측을 좀 잘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샬럿과 토론토부터 총 10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럿 토론토 먼저 볼게요. 자, 홈팀 샬롯이 최근 이제 시카고라든지 오클라호마를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옵니다.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최근에 이제 공격에 대한 지표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샬롯이 경기당 득점이 116.06 득점, 리그 전체 18위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114.6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7위 정도 팀인데, 사실 샬롯이 이런 뭐 크노페이라든지 밀러, 브리지스, 라멜로 볼까지 고점이 높은 슈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 있고요. 3점에 대한 시도를 많이 가져가면서 42.67%라는 높은 성공률까지 동반이 되는 상황에다가 샬롯이 기본적으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야투율이 더욱더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이슈까지 가져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라멜로 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패스에 대한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괜찮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사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약간 3점을 강요하는 수비를 잘하는 팀인데 순수하게 샬롯의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샬롯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주고 싶어요. 뭐 최소한 120점, 130점 이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자,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토론토가 최근에 이렇게 득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죠? 사실 상대에게 조금 턴오버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스카티 반즈라든지 베럿, 머레이 보이즈 이런 친구들이 조금 공격 코트에서의 집중력이 괜찮다 보니까 세컨 찬스를 많이 잡고 있어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세컨 찬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다만 이 샬럿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생각보다 박스아웃이 되게 좋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디아바테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박스아웃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토론토가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샬롯이 사실 제공권 확보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순수 야투 싸움에서는 밀릴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최소한 샬롯이 접전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가 될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샬롯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230.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샬롯 플랜
역배 언더 가능성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시카고 경기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시카고. 자, 이 매치업은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디트로이트가 뭐 클리블랜드라든지 뉴욕을 만나서 연승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직전 뉴욕전에서는 3점을 31개 던져서 16개 메이드, 성공률 51.6%. 최근 뭐 커닝햄이라든지 뭐 로빈슨, 뭐 탐슨 이렇게 외곽에서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외곽에서의 야투 성공률이 증가해주고 있는 추세. 특히나 이제 커닝햄이 직전 경기 되게 좋았거든요. 29득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3어시, 야투율 64.7%. 그리고 사실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떨어지는 수비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택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상승 중인 이 디트로이트의 슛감이 조금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여전히 조금 높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반면에 원정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샬럿이라든지 보선을 만나서 연패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의 문제가 뭐냐면은 백코트가 좀 약해져 있어요. 뭐 기디도 지금 빠져 있는 구간에다가 화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의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야투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는 많은 상황인데 성공률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굉장히 좀 아쉽죠 사실. 포스로 볼이 투입이 안 되고 있고요. 미드레인지나 외곽에서의 시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순수 디트로이트의 컨택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건 사실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카고가 지금 미드레인지나 외곽에서의 득점 기대치 자체가 높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디트로이트 승이라든지 아니면 10.5 마헨 아니면 234.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승, 마헨, 언더 가능성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워싱턴 경기 볼게요. 필라델피아, 워싱턴. 자, 원정팀 워싱턴이 오늘 홈에서 올랜도를 잡고 왔거든요. 120대 112 8점 차 승리.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올랜도가 이제 포스트 위주로 공격을 가져가는데 이 사르가 되게 잘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싱턴이 그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맥컬럼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안 됐거든요. 38분 10초라는 긴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사실 맥컬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91년생이다 보니까 이런 백투백 경기, 특히나 이동 거리까지 있었고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안 된 경기라고 한다면 이런 맥컬럼의 핸들링에 대한 퀄리티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실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제 홈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맥시라든지 에드지컴, 맥케인, 그라임스까지 백코트에서의 뎁스와 그 다음에 밸류까지 가져가는 팀이고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가면서 상대의 좀 체력을 뺏을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맥컬럼의 체력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실책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사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맥시, 에드지컴, 그라임스, 맥케인 같은 백코트 자원들에 대한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외곽에서의 시도 자체가 시즌 평균보다 많이 가져가고 있는 추세에다가 성공률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슛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미드레인지나 아니면 골밑에서도 야투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뭐 상성이라든지 체력 이슈, 경기장 컨디션까지 감안을 해 봤을 때 워싱턴이 가져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각보다 조금 많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필라델피아가 주도하는 빠른 템포에 좀 야투가 터져주는데 필라델피아가 더 높은 야투 확률과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 정도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이라든지 아니면 11.5 마헨 아니면 234.5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필라 승, 마헨 승, 다득점 가능성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스턴이랑 이제 덴버 경기 볼게요. 보스턴, 덴버. 자, 홈팀 보선이 지금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4연승 구간. 연승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3.6득점에다가 111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플러스 12.6. 동일기간 리그 전체 2위까지. 경기력이 괜찮거든요, 최근에. 일단은 뭐 프리차드라든지 화이트, 브라운까지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직전 경기에서는 사이먼스가 조금 캐리가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뭐 누가 됐든 터진다는 거죠. 뭐 프리차드, 화이트, 브라운, 하우저, 뭐 사이먼스 누가 됐든 터져주면서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있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2점 라인 야투 역시도 58.33%. 그래서 사실 뭐 보선이 세트 오펜스로 가져가는데 팀 전체적인 슛감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슈팅 레인지도 전부 다 긴 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보선의 이런 슈팅 능력을 억제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 뭐 요키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마의 머레이 같은 경우에도 발목 쪽에 부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줄 자원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덴버가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득점에 대한 지원이 실점률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버가 뭐 요키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존슨, 발란슈나스, 머레이, 티마주, 뭐 고든, 브라운까지 GTD 또는 빠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뎁스도 많이 얇아져 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화력이 이거를 따라갈 만한 능력이 될 수 있을지 수비가 좋은 보선을 만나서 따라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볼게요. 뭐 덴버가 이제 수비적으로 풀어 가기에도 보선의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 좋아요 최근에. 보선 승 아니면 9.5 마헨 아니면 231.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 뉴올리언즈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뉴올리언즈.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애틀란타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원정팀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죠? 경기력이 안 좋은 상황이고 연패 구간이 8연패까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투백 일정에다가 이동거리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체력적인 이슈까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사실. 뉴올리언즈가 사실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죠? 수비에 대한 지표가 정말 안 좋은데 경기당 실점이 122.82 실점, 리그 전체 28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0으로 리그 전체 28위. 최근 5경기에서는 실점률이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사실 실점을 득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머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피어스라든지 슈터들에 대한 슛감 자체도 터지지 않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실책이 늘어나고 있고 윙 자원들이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페인트 존이라든지 아니면 리머텍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유투도 많이 못 쏘고 있고요. 자, 반면에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탄탄한 윙 뎁스라든지 높은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팀인데 뭐 최근 슛감은 되게 좋습니다. 외곽에서 또 많은 시도 가져가고 높은 성공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뉴올리언즈를 상대로는 백투백 원정이라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뉴올리언즈를 상대로는 경기를 좀 가져가야 되는 경기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애틀란타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방적인 경기, 뉴올리언즈가 8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 애틀란타 승이라든지 아니면 9.5 기준 했을 때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릴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브루클린이랑 올랜도 볼게요. 자, 원정팀 올랜도가 오늘 워싱턴을 만나서 깨지고 왔고요. 백투백으로 브루클린의 원정을 가는 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올랜도가 오늘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웬델 카터라든지 방케로 뭐 다실바 이런 친구들이 포스트를 공략을 많이 가져가는데 사실 사르에게 좀 막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클렉스턴이라는 준수한 림 프로텍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랜도가 사실 반등이 될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올랜도가 최근에 앤서니 블랙이라든지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뭐 다실바라든지 3점 라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포스트 위주로 뭐 2점 라인 위주로 자유투를 얻어내는 식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브루클린을 만났을 때도 사실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홈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뭐 대부분의 공격 포지션을 마이클 포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캠 토마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마이클 포터 해줘, 마포주 해줘, 캠 토마스 해줘 1대1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에이스 볼을 위주로 풀어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올랜도의 대망호 능력이면은 이거 억제가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템포 자체가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누가 더 공격 잘할래 이런 느낌보다는 누가 더 수비를 잘할 수 있을지 상대의 득점을 억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좀 맞춰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승패 예측보다는 223.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좀 다운 템포에다가 저득점으로 가져가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다음 경기 갈게요. 자, 뉴욕이랑 클리퍼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인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이제 1승 4패죠? 최근에 4연패 구간. 반면에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추가해주면서 경기력이 괜찮은 구간입니다. 사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실점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외곽에서의 지표가 좋은 팀들이 만나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이 나쁜 팀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클리퍼스는 문제가 뭐냐면은 하든이 내일 경기에 출전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메디컬 레포트 상에서는 출전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클리퍼스가 하든이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실책률이 올라갈 거고 스페이싱에 대한 능력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종합해 보면은 뉴욕이 최근에 이제 떨어지는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클리퍼스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백코트 자원들의 뭐 크리스 던이라든지 카와이의 수비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양 팀이 보여주는 다운 템포의 경기 운영까지 감안을 해 봤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종합해 보면은 클리퍼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25.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자, 멤피스랑 피닉스 경기 볼게요. 멤피스, 피닉스. 자, 홈팀 멤피스가 이제 오늘 샌안토니오 만나서 1점 차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일단은 뭐 팀 에너지 레벨을 활용한 수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제공권 확보적인 부분에서 적극성을 보여준 점이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봐요. 다만 멤피스가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일정에다가 팀 전체적인 뎁스가 많이 얇아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 뭐 코어드라든지 모란트 같은 경우에도 복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컨디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갑니다,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긍정적인 이슈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피닉스의 긍정적인 이슈는 길레스피의 스텝업? 길레스피를 1번으로 기용을 가져가면서 조금 많은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라든지 아니면 패스에 대한 퀄리티 자체도 나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피닉스가 실책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다가 부커가 사실 1번을 보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약간 공격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팟업 자원들이 터져주는 부분들이라든지 윌리엄스와 가져가는 2대2 게임 역시도 효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길레스피의 스텝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자리를 잡히는 구간? 종합해보면 양 팀 다 좀 타이트한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에너지 레벨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피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피닉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4.5 기준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유타 볼게요. 오클라호마, 유타. 자, 요거는 제가 좀 심플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유타 플랜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누구였죠? 뭐 피닉스라든지 샬롯을 만나서 연패를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준점 자체가 18.5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점이 잡히는 것 자체도 피닉스의 이제 마헨을 볼 수 없는 유타의 플러스 핸디캡을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타가 최근에 이제 조금 경기력이 올라올 수 있는 근거에 있어서는 키온테 조지에 대한 경기력이 상승 구간에 있었던 점이었거든요. 다만 최근에 키온테 조지가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이제 좀 부상에 대한 이슈도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책이 증가하고 있고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타라는 팀 자체가 홈과 원정에서의 야투 기복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키온테 조지의 저점으로 향하는 이제 경기력이라든지 유타가 원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야투에 대한 기대값을 감안해 봤을 때 오클라호마가 가져가는 이 백코트에서의 수비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전 사실 유타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자, 반면에 이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패를 타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샤이부터 도트, 위긴스, 젤런, 홈그랜까지 베이스 5에 대한 이런 뎁스 자체는 강점이 있는 팀이고요. 벤치 구간에서도 역시나 밸런스가 유지될 수 있는 팀이고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정말 좋은 팀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타가 내일 오클라호마 전이 있기는 하지만 백투백으로 홈에서 댈러스전이 또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래서 내일 유타가 오클라호마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댈러스전까지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유타가 사실 내일 경기는 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좀 빠른 타이밍에 가비지를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점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합해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오클라호마 승이라든지 아니면 18.5 기준 마행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경기 볼게요. 자, 샌안토니오와 레이커스 경기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 레이커스. 자, 요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샌안토니오가 지금 정배를 받고 샌안토니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 양 팀 다 지금 백투백이거든요. 근데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웬비가 이거 출전할까요? 사실 아직까지는 메디컬 레포트 상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거 샌안토니오가 오늘도 웬비를 가져가면서 20분 정도 출전시키고 온 상황이었고 내일 과연 백투백 일정에서 웬비를 쓰겠느냐 쓴다면은 20분 이상을 쓰겠느냐 그래서 이게 사실 내일 아침이 돼서 갑자기 GTD 걸린다든지 아니면 웬비가 그냥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웬비의 출전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조금 크리티컬한 리스크를 좀 가져가야 된다. 라는 점은 굉장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멤피스와의 경기를 1점 차이로 지고 왔다. 팀 분위기 자체가 좀 하향 곡선을 탈 수도 있어요. 오늘 경기 이겼어야 됐거든요, 사실.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최근에 또 문제가 뭐냐면은 팀 전체적인 이런 득점에 대한 지원도 떨어져 있는 추세에다가 외곽은 전혀 안 터지고 있습니다. 2점 라인 야투도 51.28%.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거슬립니다. 좀 여러 가지. 자, 반면에 원정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리브스라든지 뭐 하치무라라든지 이런 조금 핵심 슈터들이 빠져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레이커스가 최근에 이제 포스에서 가져가는 득점 자체가 2점 성공률 자체가 이번 시즌 61.02% 리그 전체 1위 팀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는 65.09%까지 야투율이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사실 뭐 돈치치의 포스트업부터 시작을 해서 윙 빅 자원들의 컷인부터 시작을 해서 높은 투맨 게임에 대한 효율까지 사실 샌안토니오가 2점 라인 수비가 좋은 거는 맞지만 군데군데 미스매치도 좀 보이거든요. 디언 팍스와 돈치치의 매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슨 반지와 르브론 제임스의 매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샌안토니오를 승리 가능성을 보기에는 팀 야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든지 웬비의 출전 여부 가능성, 웬비의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까지 조금 거슬리는 지표가 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레이커스가 저는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레이커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10가지 분석 멘트, 10가지 분석 멘트 다 같이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 계시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유튜브 먼저 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튜브 형님들.